네, 발가락 부상을 당한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. 지난 금요일 이후 이번 주 내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건데요.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 측이 본격적인 지원 작전에 돌입한 것이란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. 자, 특별히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이현수 기자. 네. 박 전 대통령 오늘로서 이번 주만 들어서 세 번째 재판 모두 불출석한 건데 그렇죠. 무슨 일입니까 이번에? 그러니까 어젯밤에 팩스를 보내서 이미 오늘과 내일까지 참석을 못하겠다라고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.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을 갔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 발가락에 부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 이상으로 신발을 신기도 어렵고 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라고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는 부분을 알렸습니다. 다친 부위는 인대 쪽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지금 월요일부터는 우선 출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상태가 매우 안 좋다라고 알려왔습니다. 자, 김 변호사님. 구치소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다면 법정에도 휠체어 타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우리 이제 재벌 회장들 가끔 이제 재판 받으러 올 때 보면요. 뭐 휠체어에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링거 꺾고 오는. 그렇죠. 이게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도 재판에 나올 수 있는 거죠.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픈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날 재판에서도 한웅재 검사도 내가 구치소에 물어보니까 아프다더라고 확인을 했다는 것이고 아픈 건 맞는데 문제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저 휠체어를 누군가 교도관이 밀고 들어오면 되는 것이거든요.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지금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강제 구인이 가능을 합니다. 네네. 그런데 재판부와 이제 구치소 입장과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순 피고인이 아니라 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강제 구인을 해서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오늘도 출석을 안 한 것 같은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게 되면 재판부로서는 강수를 띄울 수도 있는 거죠. 네, 계속 문제 따져보기로 하고요. 이런 와중에 오늘 본인의 재판에 출석한 박근영 전 이사장은 언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가락 부상이 무리한 재판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. 그걸 주 4회 그렇게 무리해서 재판 횟수를 4번씩 한다는 거는 그건 빨리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다치셨어요. 네, 너무 정말 힘드시잖아요. 진이 다 빠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? 그럼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되고 또 새로운 증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 없이 그러니까 방어권이 유린된 거죠. 저는 제가 힘이 못 대드리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. 네. 그 부분은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정도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네. 자,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한다. 이건 뭐 유례가 없는 강행군이라고는 하지만 참 무리한 재판 때문에 발가락을 다쳤다. 이건 좀 억지 주장 아닌가요? 예, 뭐 일단 제가 유영하 변호인 측 얘기를 들어보면 우선 다친 곳은 예전부터 계속 아픈 부위였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신발을 신을 때마다 신발을 신었을 때 좀 충격이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 상황을 좀 전달을 받았는데 이게 계속 아픈 부위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성 발톱이다. 내성 발톱이라는 게 사실 이걸 발가락을 보면 이 발톱이 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데 뭐 변호인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 화장실 그 문지방에 이게 이 부위가 내성 발톱 부위가 탁 부딪히면서 이 통증이 생겼고 이 때문에 뭐 신발도 신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. 근데 좀 약간 교정 당국이나 관계자들 뭐 검찰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뭐 수감 생활에는 별다른 불편은 없다고 합니다. 물론 신발 신고 뭐 잠자는데 좀 통증 때문에 아픈 건 맞지만 식사나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. 그래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증상 때문에 과연 못 나오는 것이냐 재판에 그런 의문이 계속 들고 있는 거죠. 김 변호사님, 내성 발톱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구속 피고인 사례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? 들어본 적 없고요. 아마 제가 변호사를 하는 순간, 끝나는 순간까지 아마 없을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피고인들이 이 재판부의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사실은 재판이 공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구속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못 나간 상황이 아니면 나가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맞지. 오늘 참석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괜히 참석 안 해도 이제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피고인의 상례입니다.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거 상관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거죠. 오늘 이제 사항을 보시면 일단 법원에서 그래도 억지로 한번 데리고 와봐라고 해서 강제구인장을 발부한 것 같은데
강제구인장에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이 피고인은 못 가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. 네, 그렇죠. 다른 피고인들이라면 억지로 데려갔겠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역시 검찰과 구치소 측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.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그런 사정을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뭐 추측도 생기는데 이현수 기자. 네. 정말로 발 때문에 그렇다면 신발을 바꿔 신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뭐 휠체어도 얘기도 나왔었는데 신발도 바꿔 신고 그러면 되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? 그러니까 당연히 구두를 신어서 발이 아프다, 내성 발톱이 더 악화된다라고 하면 다른 신발을 신으면 될 건데 뭐 구치소 쪽에 물어보니 뭐 고무신 같은 걸 신어도 된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걸 신고 나오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드는데요.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난 금요일에 출석할 때도 사실상 높은 굽에 구두를 신고 나왔었습니다. 아마 이런 부분을 보고 박 전 대통령이 품위 유지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절대 구두를 벗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실제로 나옵니다. 박 전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하고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. 지금 짧게 그 재판장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짧게 공개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.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. 그리고 그런 품위 유지를 생각한다면 아마 뭐 신발을 바꿔 신고 나오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택지에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공판기일 출석은 피고인의 의무다. 출정이 가능한 상태라면 내일이라도 출석해야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검찰 고위 관계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에 대해서 좀 더 두고 보자.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너무 매몰차게 하는 것도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국민 감정이나 여론도 좀 감안을 해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. 자,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주 내내 3차례 재판을 모두 불출석했고 내일도 불출석하겠다라고 어젯밤에 팩스를 보내놨다고 합니다.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얻는 게 뭐일까요? 일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앞서 이제 이현수 기자가 설명했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독특한 특성이죠. 네. 나의 흐트러진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거죠. 내가 붕대를 감고 고무신을 신고 휠체어에 앉는 모습 난 절대 보여주기 싫어.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지금 재판 참석하신 모습들 보면 신발 역시 구두입니다. 날씨 매우 덥습니다. 항상 정장입니다. 그 옷도 제가 기억할 때는 지난번 구속될 때 들어갔던 그 옷입니다. 거기서 외투만 벗은 거죠. 더운 옷을 반팔로 갈아입지도 않고 계속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옵니다. 정장 차림의 모습을 보여주겠다. 근데 나는 휠체어에 앉은 모습을 절대 보여줄 수 없어라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이 제가 알기로 150명이 넘습니다. 혐의가 13가지가 넘고 이 수사 기록만 해도 2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내에 제대로 끝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일주일이라도 공전되게 되면 재판부로서는 더 부담 느낄 수밖에 없고 재판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혹시 10월 16일 이전에 심리가 안 끝나게 되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에서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. 네, 그렇군요.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옷 한 벌로 버티고 단벌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걸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? 누가 바깥에서 들여보내준다든지. 충분히 가능하죠. 네.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 옷이 좀 바뀐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같이 재판받고 있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겨울 옷을 샀죠. 입었다가 예. 그렇죠. 이번에 이제 반팔 옷을 입고 나왔거든요. 그 내부에서 좀 편한 그 옷을 좀 구입할 방법도 있고 외부에서 옷을 바꿔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 너무 더우니까 좀 시원한 걸 입고 가고 싶다라고 본인이 선택만 하면 가능은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런데 바깥에서 저걸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현실도 반영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아니 드네요. 뭐 그렇고 뭐 가족은 없긴 한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챙겨줬다고 하는 뭐 최순실 씨도 지금 같이 들어가긴 네. 하는데 변호인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. 그런데 저것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겠죠. 예, 해석할 여지도 있는데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죠. 지금 너무 앞서가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신문지상과 방송을 장식했던 톱뉴스가 면세점 문제입니다. 네. 결국 뭐 감사원에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 넘겼는데 지금 뭐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과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겠나? 롯데 배제에 대해서 네, 그렇죠. 그런 얘기들이 오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. 검찰 입장에서 보면
이걸 특수일보에 배당해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 배제에 대해서 지시했다라는 증언이라든지 어떤 정황들이 하나가 나오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롯데를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추가 기소할 수도 있거든요. 네, 그렇게 되면 또 구속기간이 그렇죠. 늘어나는 거죠. 추가 기소가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구속영장 다시 발부받아서 6개월 연장이 돼요. 네. 그럼 재판부는 아무 부담 없이 재판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고의적인 지연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달성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. 네,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도 같습니다.